프로들의 경기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시험의 무대죠. 바둑은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극단의 결과가 따르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무대인 한판의 바둑에서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승부 세계 토너먼트 프로들은 매일매일 인공지능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으로 바둑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고 소문난 김은지 선수의 바둑으로 초반 판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강좌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김은지 선수의 흑번, 중국 왕성 선수의 백번, 중국 여자 갑조 리그에서 둔 최신 대국입니다. 네, 김은지 선수는 양화점을 주로 많이 두는 편이에요. 과거에도 좀 양화점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네, 사실 양화점이 쉬워 보이지만 막상 변화가 엄청 어려운, 공부가 정말 많이 되어 있는 프로 기사가 아니면 좀 양화점을 좀 꺼려하는 편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어려워요. 걸치는 방향에 있어서도 일단 네 군데가 있고 3-3 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또 상대방이 이제 실전처럼 화점 소목 어떤 포진을 펼쳐갔을 때도 좀 어떤 바둑을 두던지 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약간 그런 포진이 양화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소목을 두었는데 소목에서 뭐 걸쳐서 두는 거 좋아하는 프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김은지 선수의 바둑을 보면 거의 되게 5번째 수로 3-3을 들어가는 편입니다. 약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막는 방향에 있어서 양화점일 경우에 우측을 막아서 이렇게 늘어서 선수를 잡고 이제 큰 곳을 가는 정석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소목에 돌이 배치되어 있을 때는 흙이 걸쳐가는 자세가 좋거든요. 그래서 막는 방향에 있어서 좀 내 모양을 키우는 이렇게 좀 쪽으로 막아서 모양을 키우는 정석으로 둘 때가 많죠. 실전입니다. 실전에 여기서 한 칸이 나왔어요. 이 한 칸은 여러분들께서 두실 때 반드시 축을 보고 두셔야 됩니다. 지금 우하 쪽에 흑돌이 화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안쪽을 끊었을 때 축이 축 머리에 놓여 있어서 흑이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백이 이제 이렇게 몬다면 나왔을 때 곤란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아래편에 놓여 있다면 소목 자리에 놓여 있다면 이 축이 불리해요. 흑이. 그래서 그럴 때는 한 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한 칸은 나를자에 비해서 뭔가 훨씬 더 조금 어렵고 상대방을 좀 까다롭게 만드는 굉장히 깐깐한 수예요. 지금처럼 특히 축이 유리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약점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끊고 싶은데 어느 한쪽을 끊게 되면 끊는 쪽을 잡아서 예를 들어 바깥쪽 끊으면 이렇게 한 점을 따냈을 때 굉장히 두터운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정석도 물론 뭐 많이 요즘 나옵니다만 특히 배석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정석 나왔을 때는 지금은 특히 우측에 흑돌이 놓여 있어서 이렇게 밀었을 때 흑새를 키우기가 아주 제격입니다. 두터운 형태예요. 배석이 흙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정석을 둔다면 좀 흙이 예를 들어서 백으로 반대편을 막아서 이렇게 빵따냄을 했을 때 이 빵따냄으로 조금 새를 키울 수 없을 때 이렇게 반대편으로 보통 많이 막죠. 그래서 정석 선택에 있어서도 배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어서 한 칸을 뛰는 정석은 이제 마치 끊어달라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정말 많은 프로들이 자신의 모양을 키우는 새를 확장하는 의미에서의 밀어가는 수를 많이 둡니다. 그러면 이렇게 흙도 만약에 입구자를 두어서 지킨다면 이 나를자로 덮어 씌웠을 때 좀 백이 조금 두텁다라는 거고요. 보통은 늘어서 봤고요. 그러면 이번에 찔러서 이렇게 끊어서 두어가는 형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중앙에 한번 밀어 놓는 교환이 있어서 한 점을 이렇게 이제 흙도 잡아야 하는데 지금도 끊는 쪽을 이제 잡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잡았을 때 백이 교환이 좀 악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반대편을 끊어야 됩니다. 네, 저도 잠깐 착점 미스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반대편을 끊었을 때 잡게 되면, 이렇게 잡게 되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빵따름의 형태에서 중앙에 한번 단수를 이렇게 꼬부려서 좀 흙을 굴복시킨 형태예요. 이렇게 되면 백이 만족이죠. 그래서 흙도 이제는 이어서 받아야 됩니다. 이 교환이 일단은 그러니까 한 점을 이렇게 밀어서 쭉쭉 밀어서 백돌이 있을 때 가능한 수법인데, 이렇게 계속 밀다 보면은 이제 아무런 돌이 없을 때, 우군이 없을 때는 무리거든요. 지금 흙의 속률이 80%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백의 수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는 것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에서의 맥점으로 이렇게 붙여서, 옆을 붙여서 A, B 건너가는 수와 중앙 막는 수를 맛보기로, 네, 이렇게 중앙을 봉쇄해서 두어가는 정석이 많이 나오죠. 밀었을 때 이제 일어나는 흔한 변화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때부터 백이 뭐 좌변을 벌렸을 때 성점 자리 또는 뭐 중국식 비슷한 형태의 자리로 이렇게 벌려갔을 때 이 큰 모양을 어떻게 깨느냐에 있어요. 이 모양에서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가 굉장히 어려운데 공부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흙으로 타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칸을 두었다라는 것은 그 추후에 이 모양에 있어서 그 어떠한 수를 두더라도, 예를 들어 뭐 이곳을 걸치더라도 네, 이렇게 걸쳐서 뭐 이런 식으로 깬다든지, 또는 중국식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서 두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바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단수를 쳐서 둔다든지, 뭐 이러한 수법들이 정석 후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프로들도 공부량이 많지 않다면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활약하고 있는 그 토너먼트형 기사들은 이런 공부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백으로 두기에, 이제 백은 이제 공격의 입장이고요. 이제 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추후에 이런 자리 들어오거든요. 거의 바로 들어와요. 블루스팟 자리로 뜨죠. 이 자리가. 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제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둔다면 늘어서 이렇게 봤는데, 이러한 이렇게 변화수들이 이제 흙으로서 그 타개를 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두렵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한 칸을 뛰는 거예요. 사실은 타개에 자신이 없다면은 한 칸보단 그냥 나를자로 둡니다. 그럼 보통 뭐 선수를 잡아서 걸치거나 삼삼을 판다든지 또는 귀를 굳힌다든지 다양한 선택이 있어요. 취향 차이인데 뭐 보통 쉽게 둔다면 프로들도 그냥 나를자 많이 두고요. 한 칸은 이제 약간은 자신감의 표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모양을 키워왔을 때 좀 전에 정석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느 곳을 두더라도 들어가서 나는 낄 자신이 있다. 그만큼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수법입니다. 굉장히 깐깐한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칸을 뛰니까 사실은 백은 여기서 뭐 모양을 키우려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밀어가는 수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 만약 실리를 좋아한다면 또 귀를 한번 이렇게 젖혀서 둘 수 있어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손 따라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럼 찌르고 이렇게 끊겼을 때 한 점을 잡더라도 두 점이 이렇게 빵 따내어서 잡혀지면 흙이 망했어요. 백이 엄청 두터운 형태이고요. 그래서 흙도 이어야 되는데 축이 불리하더라도 이렇게 늘어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흙도 이 받지 않았을 때 있는 자리가 선수잖아요. 두 집 내고 간신히 살았는데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한 점을 잡는 편이 낫겠죠. 백이 이제 어디론가 지켰을 때 흙보다는 백이 활발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 따라 받아주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백이 이곳을 젖혀오더라도 받지 않고 중앙 쪽을 밀어서 두는 것이 정수예요. 이 약점 자리 이어서 두는 것도 이제 이런 형태도 이제 과거에 조금은 나왔던 형태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어도 승률상으로는 약간은 발이 느리고 조금은 떨어집니다. 중국 바둑 대회여서 룰이 7집 반이기 때문에 지금 7집 반 기준으로 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7집 반이기 때문에 백이 6대 4 정도로 이제 우세한 상황인데 좀 약간 덤을 수정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의 차이가 큰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지만 막상 인공지능 승률상으로는 꽤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6집 반으로 한국 롤로 수정했을 때 배급 기준으로 54% 정도 나와요. 좀 전엔 좀 60% 정도 넘겼는데 한 7%에서 8%가량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 집 정도의 차이가. 네, 아주 예민한 차이인데 그래도 승률상으로는 좀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죠. 네. 하지만 뭐 여러분들 뭐 승부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근소한 차이는. 이렇게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호구를 쳐서 지켜서 두었을 때도 백이 흑보다는 좀 더 단단하고 좀 호구 모양이 굉장히 단단하고 또 흑 넉점에 대한 공격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두더라도 괜찮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손 빼고 귀를 굳히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있는 수보다는 중앙 쪽을 밀어서 두 점을 가볍게 보는 중앙에 밀어서 두 텀을 가져가는 진행으로 많이 둡니다. 최근에 이제 최정 선수와 김은지 선수가 그 해성배 결승전에서 맞붙고 있는데 이런 모양이 나왔죠. 최정 구단이 100번으로 찌르고 젖혔는데요. 찌르고 젖히거나 그냥 젖히거나 거의 비슷해요. 약간 찌르고 젖힌 수는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찔러 놓고 둔 것 같은데 찌르는 순 교환은 약간은 손해라고 해요. 이 교환은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그냥 젖히더라도 흙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밀어서 두는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백도 손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젖히지 않아요. 이렇게 두면 흙도 모양의 폭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흙이 조금이라도 우세합니다. 이것도 미묘한 차이인데요. 그래서 백으로 둔다면은 뭐 당장 이렇게 끊어 잡는 것은 너무 작아요. 두 점이. 예. 흑보다는 백이 좀 중복이고요. 흑이 좀 잘 됐습니다. 정석의 형태에서 두 점을 따낸 것은 좀 한 수 머무르는 행마죠. 그래서 따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잡아선 손해이고요. 추후에 이곳에 단수를 쳐서 이렇게 늘어가는 수를 엿보기 위해서 지금 당장 상변으로 이렇게 많이 갑니다. 상변으로 가면 흑도 이제 한 칸을 띄게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고 느는 수가 남게 돼요. 그러면 귀를 살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변해서 이제 흑도를 끊어가면서 또 중앙에 흑도를 띄워서 공격을 하는 이런 수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이렇게 두지는 않아요. 이렇게 끊어가는 맛을 남겨놓고 일단은 그 상변의 한 점을 이렇게 나를자 정도로 벌려서 뭐 들어가면 한 칸 띄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두고요. 여기서도 안 받고 이렇게 두는 바둑도 있죠. 네, 또는 두 칸으로도 많이 벌립니다. 이런 형태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실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석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백으로 그냥 밀어서 모양 키우는 정석을 좋아해요. 두터움을 좋아하고 또 공격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물론 상호간에 서로 어렵지만 지금 추천수 자리 보면은 4곳 정도 제가 추천수 띄워 놓았는데요. 우리나라 카타고 기준으로는 단수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지킵니다. 그러면 또 들어가요. 이렇게 또 붙여서 또 들어가고 중국 골락시 중국 기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골락시 프로그램에서의 추천수는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여기서부터 뭐 씌우는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두 칸 정도로 오자 씌워서 공격하는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뭐 프로들 바둑에서나 많이 나오는 형태죠.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거의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다 보니 내용상으로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여유되시는 분들만 감상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서 또 하나의 선택은 손을 빼는 거였어요. 근데 손을 뺐을 때 이 형태에서의 장점이 기존의 나를자에서는 이렇게 많이 지키잖아요. 입구자도 나를자 정석 이후에 나를자로 지켜둔 후에 이제 가장 좋은 좀 단단하고 두터우면서도 또 상대의 모양에 대한 공격을 엿보는 좋은 자리인데 여기서 이렇게 한 칸을 띄고 똑같이 이렇게 지켰을 때 미묘한 차이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이선의 입구자로 지켰을 때 이 모양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렇게 입구자로 지켰을 때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칸이 굉장히 깐깐한 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손을 뺐을 때.
실전에는 바로 정석을 진행하지 않고 손 빼는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3-3을 파면 김은지 선수의 이제 특징이랄까요? 항상 이제 내돌에 있는 곳의 반대편 쪽으로 막아서 이렇게 나를자로 덮어 씌우는 정석으로 많이 둡니다. 그러면 이 정석에서의 변화가 일단 제 생각에는 물론 김은지 선수가 그렇게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만 상대가 누구더라도 어떤 프로더라도 이 변화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정도의 그 생각이 있을 정도로 김은지 선수가 자랑하는 필살기 정석이에요. 나를자 씌우고 붙였을 때 일어나는 이 변화, 끊었을 때 변화가 그 프로들조차도 피하는 변화거든요. 너무 어렵습니다. 자체로 버그도 많고요.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김은지 선수하고 둘 때는 그냥 붙이는 정석을 피하죠. 여기서 좀 워낙 공부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공부량이 많은 기사들을 상대로 어려운 거 괜히 두었다가 초반에 정석 하나로 바둑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전에 뭐 중국의 왕성 선수도 이렇게 붙여서 젖힌 가장 알기 쉬운 정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좌상 쪽의 이 끝난 약점은 항상 백이 축이 유리할 때 언제든지 바로 이렇게 결행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두텁고 큰 곳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이선의 입구자로 지키는 곳이 굉장히 큰 곳이고 또 백 석점에 대한 공격까지 엿보는 대세점입니다. 자, 여기서 백이 안전하게 이제 석점을 벌려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사실 지키지 않고 귀를 지키면서 변에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 또 나름 이렇게 나를자를 두어서 타개를 해서 또 서로 간에 이제 좀 공방전이 펼쳐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켰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수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은지 선수를 의식한 뭐 공격력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3칸 정도로 보통 다가가게 되는데요. 네, 그죠? 보시면 뭐 추천수 자리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곳 워낙 공격을 좋아하는 김은지 선수의 이제 기풍에 부합하는 그런 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의식하고 좀 안전하게 지켜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또 여기서 아주 재밌어요. 우아 쪽에 좀 평범해 보이지만 이렇게 젖혀놓고 보통은 이 형태에서 이렇게 안쪽 끊어서 많이 두죠. 그러면 단수 쳐서 이렇게 되는 형태가 가장 알기 쉬우면서도 서로 타협이고 만약 이렇게 반대편을 친다면 단수 쳐서 돌린 다음에 단수 치고 또 이렇게 정성의 형태로 가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 지금은 축이 어떻게 되나요? 축이 흑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걸리죠. 지금 이렇게 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인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착점이 등장했어요. 사실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을 그냥 젖혀가는 수. 이 수는 인공지능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인공지능 시대 초창기에 끊는 수가 나오기 전에 끊는 수는 이제 좀 한참 뒤에 나왔고요. 이렇게 그냥 젖혀서 두는 수를 많이 이제 인공지능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젖히는 수가 보통은 100이 이렇게 끊는 것은 안 되잖아요. 이게 끊겨서 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제 반대편 중앙 쪽에 단수를 한번 쳐놓고 이렇게 한 점을 제압했을 때 이런 진행으로 많이 이제 전개가 되었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백은 귀에서 깔끔하게 살았고 또 한 점이 준동하는 뒷맛을 남겨서 흑보다는 백이 좋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인공지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온 수가 바로 끊어가는 수죠. 그런데 지금은 젖히는 수가 아주 좋은 착점입니다. 김은지 선수의 선택이었는데 축을 보고 둔 거예요. 특히 이 젖혀가는 수는 축하고 축 머리하고 두 곳 모두 상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상관이 있어요. 단순하게 축만 유리하다면 끊는 게 나을 수 있는데 이 젖히는 수는 지금처럼 축도 유리하고 또 백이 어딘가 축머리 사용하기 애매할 때 그러니까 좌상기 쪽이 지금처럼 단단할 때는 젖히는 수가 더 좋더라고요. 이게 실전에 나오는데 이런 형태만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 이 젖히는 수는 과거에 많이 나왔던 수법이에요.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하면 이렇게 잡고 나서 흙이 단수를 쳐서 한 점을 제압하더라도 충머리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둘 수 있고 보통은 한 칸을 벌려서 많이 두었었던 형태예요. 그런데 지금은 좌상기 배석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점을 제압했을 때 백이 이제 충머리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전인데요. 지금 6집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흑의 승률이 56%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둔 것이 김은지 선수의 작전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실전에 이제 젖혀가니까 일단 먼저 단수를 한번 반대편으로 쳤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도 보통 이렇게 치지 않고 지금 우변에 좀 비중을 좀 더 생각을 한다면은 이 한 점을 이렇게 끊어서 잡는 진행으로 많이 두어요. 이것도 약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단수 한번 또 위를 치고 지금은 이제 따내는 것보다는 팩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받는 것이 정수이고요. 그럼 백도 이렇게 한 점을 따내고 밀어놓고 이렇게 받아주고 두는 진행을 인공지능이 추천합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 흑의 승률이 53%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두더라도 흑이 약간은 앞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단수를 쳤어요. 단수 친 수는 사실 블루스팟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단수 쳐서 단수를 치고 따내고 이렇게 되는 자리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추천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수를 친 것은 100으로 이 단수를 쳐달라라는 주문인 거예요. 사실은 이때 이 단수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정석의 수순이지만 이렇게 단수 친 수가 무려 승률상으로 7% 떨어집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수를 치고 101점을 제압했을 때 좌상 쪽의 흑의 모양이 단단하기 때문에 축머리를 사용하기가 애매해요. 어느 곳을 두더라도 이렇게 축을 해소해버리면 또 우변에 세력이 웅장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백은요 단수를 생략하고 그냥 한 점을 따내는 것이 정수였습니다. 이렇게 따냈을 때 서로 호각이에요. 미묘한 차이인데 이 단수가 악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악수 같지 않은 교환인데 그냥 이어서 흑이 이렇게 지켜둔다면 굉장히 단단한 형태잖아요. 축머리도 이용할 수 없고 하지만 어차피 축머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어서 흙 모양을 이제 굳혀주는 게 더 낫다라고 이제 인공지능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전에 생각하기 어렵죠. 지금 몇 수 되지 않았습니다. 27수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미묘하지만 공부의 좀 공부량의 약간 차이라고 할까요? 보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김은지 그 선수의 정석 선택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축머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백 모양이 이렇게 밀더라도 약간 너무나 좁게 벌렸기 때문에 중복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전에서 또 보시면 우상 쪽에 3-3을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아주 재밌습니다. 네, 여기서도 좀 선택이 길어져. 상변을 키울 건지 우변을 키울 건지 좀 고민이 되는 장면인데 정확하게 블루스팟 자리 이제 찾아갔어요. 네, 일단은 우변을 선택을 했고요. 밀어가니까 여기서도 가장 실리적인 수법 젖히고 2단 젖히는 수 정석이 나왔습니다. 이 정석을 사용할 때 이제 제가 초반 판짜기 강좌에서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제 빵 따냄을 하고 난 다음에 상대가 밀어갔을 때 이 자리가 아프냐 안 아프냐에 따라서 이 정석 선택이 좀 흑으로서 가능한지 여부가 이제 판가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백이 밀었을 때 흑은 젖혀가겠죠? 젖히면 이렇게 늘어서 전부 다 집입니다. 우변이 그냥 통집으로 들어가서는 백이 뭔가 두텀을 통해서 득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행마들이 이제 보시면 배석은 지금 최악이에요. 좌상 쪽에 흑이 이렇게 보면 흑돌이 배치되어 있어서 좌상이 집이 나지 않는 상황이죠. 상변에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면 둘수록 우변 쪽은 흑집으로 굳어져요. 그래서 지금 정석 선택은 흑으로서 최선이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알려준 블루스팟짜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도 지금도요.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늘어서 둔다면은 흑이 뭐 전혀 우세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려 8%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젖혀서 2단을 젖혔을 때 두 점을 이렇게 제압하고 두었을 때 이제 실리적으로 두 점을 제압하는 정석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 이 모양에서의 미는 수가 유력해야 되는데 젖혀서 이렇게 두었을 때는 오히려 백이 악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흑으로서는 정석 선택이 아주 잘 되었죠. 네, 초반 40수 정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40수 만에 여기서 승률을 알아보면 네, 물론 지금 제가 6호반 기준으로 변경하긴 했어요. 네, 58% 정도로 흑이 우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몇 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또 귀에 굳히는 자리, 항상 대득점이죠. 귀를 눈목자로 굳혀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변을 키우는 또 백 넉점을 은근히 압박하는 나를자의 자리, 언제나 좋은 자리예요. 받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를자로 공격을 하면 백은 살 수 있습니다만 좀 작게 살아야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공격수까지 남아 있어서 아주 좋은 대세점이 됩니다. 거의 이 정석 후에 상대방이 밀어가는 자리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좋지 않죠. 네, 그래서 흑으로 둔다면은 나를자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대득점이 되는 하변에 벌려갔어요. 이제 서로 모양을 키우기 작전인데, 자, 여기서의 선택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제 뭔가 우변을 지키고 싶어요. 백은 이제 충머리가 계속 마땅치 않았어요. 뭔가 충머리를 이제 해소할 때 흑은 충머리 해소하면서 또 우변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악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머리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갈 길을 갔다. 내 갈 길을 갔는데 모양을 키우는 작전으로 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우변의 모양을 이제 키울 때는 지금 보시면 중앙 쪽의 윤곽의 경계선이 어느 정도 나타난 상황이잖아요. 삭감을 할 때 항상 경계선에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을 지을 때도 경계선 쪽에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이론에서 김은지 선수가 이 자리를 두었어요. 딱 가운데 경계선 지점에 네, 이렇게 두어갔거든요. 네, 굉장히 멋진 감각이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 모양이 집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놀랍게도 들어가서 충분히 깰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깰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은 들어가서 받아주면 또 밀어서 안에서 이렇게 활개를 치면서 이게 사는 진행들, 수순들을 알려주는데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안에서 들어가서 알아도 두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은요, 여기서 이 정도 벌리는 것보다는 한 칸 좁히라고 해요. 오히려 한 칸 좁혀서 좀 한 칸이라도 좁혀서 집을 짓거나 또는 눈목자로 좀 약간 넓기 때문에 바로 들어올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정가운데를 벌리는 것이 실전 심리상 상대를 까다롭게 만드는 수예요. 사실 이 수 자체가 지금 보시면 정수는 물론 비슷비슷합니다만 안전하게 한 칸이라도 좁히면 백이 이제 들어갔을 땐 좀 운신하기가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벌리면 백이 들어가서 운신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사람이 둘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벌려간 착점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그 다음 수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아주 깐깐한 수법이다라고 느껴졌어요. 네. 사람은 들어가서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전에 이제 몇 수를 더 보시면 들어가지 못했어요. 네, 중국의 왕상 선수가 붙여가는 진행을 선택을 했는데 이러한 행마들은 집을 지어주는 행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변의 흙집이 아주 땅땅하게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경계선까지 완벽하게 굳어져서는 이 포석에서는 흙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지키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 전혀 뒷맛으로 예상되지 않는 이 밭전자 째는 자리 좀 맛이 있다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젖혀가면 끝내기에서 좀 집을 많이 부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지켰을 때 이렇게 늘어서 지키는 자리가 지금 인공지능 추천수예요. 이렇게 지켰을 때 거의 8대2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곳을 잇더라도 사실 사람은 이런 수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 어떻게 보나요?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 프로들의 최신 기보로 초반 판짜는 방법 알아보았는데
일단 좌상귀 정석에서의 변화. 한 칸 띄는 정석은 성점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소목일 때는 축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한 칸 띄는 정석은 공구량이 많아야 둘 수 있는 정석이에요. 특히 밀었을 때 이렇게 끊어가고 이렇게 붙이고 일어나는 변화에 있어서도 성점 자리를 두거나 이제 벌려가거나 두 곳 정도로 많이 두거든요. 네, 이렇게 블루스팟 자리는 여기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프로들은 공구가 정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하 쪽에서의 그 정석의 진행까지 이제 실전해 보시면 이 형태가 단순하게 젖히고 끊어가는 정석으로 둘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2단을 젖혀가니까 지금처럼 좌상 쪽에 흙의 모양이 단단할 때는 이렇게 2단을 젖혀가는 수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김은지 선수의 그 공구량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이렇게 젖혀가는 정석. 인공지능 수창기에나 많이 두었던,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처음 인공지능이 도입했을 무렵에 많이 두었던 정석인데 지금은 거의 안 두거든요. 사라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좌상 쪽의 배석 때문에 젖히는 수가 블루스팟 최선의 자리였고요. 충머리가 마땅치 않을 때는 백도 그냥 잡아야 하는데 너무나 어렵죠. 네. 그래서 초반 몇 수 되지 않습니다만 흙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정석 진행도 그냥 감으로 둔 것이 아니라 전부 인공지능 검토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둔 거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항상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판 포석에서 좀 많이 좀 여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초반 판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한 수 한 수 좀 의미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상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